이재명 후보랑 해야지 제일 이렇게 좀 뭐 할 말이 많잖아요. 되게 급했나 봐. 막 지금 난리죠, 민주당이. 이재명의 본심을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이재명 후보가 엄청나게 이 포장을 하고 계세요.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진짜 뭐 이제 뭐 범죄자다 뭐 예전 그 드럼통은 원래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나 이런 데서는 예전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범죄와 관련된 범죄 지금 뭐 재판받고 있는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의문의 이 유명을 달리하는 사건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게 아마 회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우리가 걱정하는 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했잖아요. 네. 민주당은 뭐 이재명 일당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또 국회도 민주당이 완전 장악했잖아요. 근데 대통령까지 된다? 너무 1인한테 권력이 완전히 집중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좀 두려움 뭐 이런 게 있지 않나. 헌법 가치 같은 것이 이렇게 1인에게 너무 권력이 집중될 때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한 원칙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체제와의 전쟁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. 되게 아픈가 봐. 되게 급했나 봐. 막 지금 난리죠, 민주당이. 고발한다고 그래 나도 막 고발한다 그랬어. 뭐 그게 뭐 일베 사이트라 해서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있더라고. 그래서 우리가 증거 다 내서 SNS에 올렸잖아요. 거꾸로 전략이요. 이재명의 본심을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이재명 후보가 엄청나게 이 포장을 하고 계세요. 자, 예컨대 지금 막 이제 뭐 성장이다 막 이러면서 성장과 통합인가 뭐 그런 게 캠프 이름이지 않나 뭐 이렇게 갑자기 이제 막 태세 전환이에요. 가서 뭐 옷도 예쁜 거 입으시고 뭐 AI 막 이런 얘기하고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그게 진심이면 그 주 52시간 예외 반도체에 관한 반도체 산업에 그것도 한시적으로 3년 한시하는 그 반도체 특별법이나 특화시켜봐라. 그럼 내가 그 진심을 인정해 주겠다. 이거는 말은 뭐 그럴싸하지만 역시 포장은 그럴싸하지만 진심은 아니라는 거죠.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진심을 알려주면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가 이제는 생각을 바꿨나 봐 라고 혹시 속아서 찍을지 모르지만 그런 게 그런 걸 정말 이번 선거 과정에서 잘 밝혀드리면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시기에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. 한 가지 정도 좀 소개시켜 주신다면 뭘 뽑으실까요? 저는 일단 우리가 지금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든지 극복하지 않고서는 시작이 안 된다. 그래서 제1호 공약 알잖아요. 헝거리 저출산 정책. 잘린 거. 오래전부터 말씀하셨던 그래서 그 윤정부에서 잘린 저출산 정책. 그 헝거리 저출산 정책을 1호 공약으로 하려고 그러고요. 오늘 헝거리 대사랑 아까 간담회 했잖아요. 굉장히 우리가 의미 있게 들어야 되는데 헝거리가 이제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과연 이 노동력이 줄어드는데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두 파가 대립됐다는 거지. 이민으로 해결하자. 우리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하자. 근데 결국 이민 문제로 해결을 했을 때는 뭐 사회 안전 문제, 사회 갈등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국가 정체성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. 그래서 자기들은 아이들을 낳는 것을 자기네 정책의 탑 프라이어리티였다는 거지. 그래서 그 10년 만에 출산율이 3.5 정도 올라갔어요. 그래서 지금 1.5를 넘었어요. 그러니까 우리도 탑 프라이어티 나야 돼요. 그래서 헝거리 저출산 정책을 도입해서 뭐 2억 초저리 장기 대출을 해서 뭐 하나 나면 이자 탕감, 둘 나면 원금 3분의 1 탕감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.
그래서 내일날에 원금 전액 탕감 이거 플러스 정말 인구 부촌이 신설해야 돼요. 예전에 보면 한동훈 그 후보가 뭐 이민청 옛날에 맞아요, 설치했잖아요. 맞아요. 그렇게 하면 결국은 대한민국을 난 내어주는 꼴이라고 생각해요. 내가 국민 퍼스트, 국익 퍼스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게 잘못된 PC, 이 잘못된 폴리티컬 코렉트니스에 함몰돼서 대한민국을 너무나 빗장을 열어줬더라고요. 국가 공무원도 우리는 외국인도 다 하는 게 원칙이야. 예전에는 필요한 경우 그 직역에 꼭 이 외국인 아니면 안 될 경우에만 외국인이 공무원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외국인도 국가 공무원을 할 수 있다예요. 그리고 예외적으로 그 외국인은 국가 안보랑 뭐 이런 일에는 이런 일은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예요. 근데 어느 나라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국가 공무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. 미국은 2년짜리 단기 판사, 단기가 이 15판사 같은 로플러드라는데 그것도 국적이 아니면 안 돼요. 국적자가 아니면. 우리나라는 지금 법원에요. 복수 국적자가 2명이나 일하고 있어요. 지금.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. 국적뿐만 아니라 외국인 공무원, 투표권, 뭐 부동산 소유, 건강보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언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이익은 어디 가고 외국인들한테 천국의 나라가 됐느냐. 외국인 근로자도 대한민국이 외국인 근로자 천국의 나라입니다. 지금 뭐 태국 같은 데 전부 다 가면 한국 오려고 그러는 임금 제일 높으니까.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대한민국 국민하고 똑같은 최저임금을 줘요. 일본은 ILO 협약 111호를 가입하지 않았어요. 우리는 또 최저임금을 일종의 차등 적용을 지역별 차등이나 업종별 차등이 아예 안 되잖아. 일본은 지역별 차등도 되거든. 그래서 일본은 외국인 근로자 임금이 우리보다 낮은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무슨 문제냐? 참 뭐 우리도 돈 많고 뭐 우리 생산성이 높고 경제가 잘 돌아가면 외국인 근로자한테 임금 많이 주고 뭐 인심 쓸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 국민 삶이 떨어지는 거예요. 근데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가사보육 도우미하고 간병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. 지금 간병인 다들 연세 드신 분들 요양원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데 간병인 시대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들 하잖아요. 자신의 집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시면서 나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파우처도 주고 이렇게 일종의 가사보육 도우미를 외국인의 경우에 가격에 좀 임금을 좀 차등 적용하면 월 99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뭐 외국인 간병인 시대를 열면 그것도 우리 국민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? 그래서 저는 하여간에 국민 퍼스트 정책을 하겠다. 아니 뭐 근거는 있는지. 뭐 늦게 출발했죠. 네. 저는 지금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출발했고 늦게 출발했지만 저희 23년 정치했고요. 네. 그 정치 과정이 저의 정치 여정이 대통령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기간이라고.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떤 후보보다 내가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.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마인드라든지 나의 철학이라든지 또 내가 정치하면서 특별히 일반적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. 늘 내 철학을 갖고 했고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생각하고 이재명 후보라는 분은 참 그 많은 범죄 혐의를 갖고도 지금 다시 대통령 후보로 나올 만큼 간단치 않은 사람이에요. 웬만한 용기를 갖지 않고는 이재명 후보하고 맞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다음 또 하나는 그러면서 지금 국민들 삶이 너무 어려운데 그 삶을 참 속속들이 알아야 되는데 나는 험지에서 오선한 사람이에요. 그래서 현장 정치를 누구보다도 잘한다. 평가하시는지. 우리 당은 기승전 용병을 얘기하기 때문에 늘 당이 허약해져요. 지난 2년 반 전에도 기승전 용병을 외쳤고 지금도 또 기승전 용병을 외치는데요. 우리 뭐 그걸 외치시는 분들의 절박함은 알지만 과연 그것이 답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해봐야 될 거고 뭐 유승민, 이준석, 뭐 김영계까지 해서 어디까지? 뭐 이제 그 정치 상황은 그때 가서 봐요. 근데 뭐 우리 국민들 뜻이 뭐 연대해라 하면 또 한번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도 있겠죠. 여러분들 좀 어떻게 설득이라고 해야 할까요? 아니 탄핵을 찬성하는
모든 분들을 다 내가 배제하자는 건 아니에요. 네. 내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탄핵 선동을 했다는 점이지. 그 중도층을 이끌어올 전략이 있을지 궁금했었거든요. 내가 현장 정치를 제일 잘 안다 그랬잖아요. 중도층이라는 분들은 사실 우리가 중도 하지만 결국은 민주당은 중도 얘기 잘 안 하고요. 우리는 중도 얘기를 많이 해요. 늘 그래. 근데 결국 우리의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고, 중도라는 분들은 특별히 어떤 정당에 대한 선호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분들에게 원하는 정책을 이 정당이 잘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주면 되는 건데요. 나는 그 정책적으로 내가 아까 현장 정치를 가장 정말 오래 하고 가장 속속들이 한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중도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좀 어떤 분이요? 네, 그러니까 여덟 분이 계시죠. 근데 A 한동훈 비주로 후보랑 해야지 제일 좀 뭐 할 말이 많잖아요.